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신의 학자이신 강훈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칼럼 제목이 개혁의 시대, 전문가 집단과 신뢰성인데요. 요즘같이 사회 변화나 개혁 요구가 많은 시기에 왜 의사나 검찰 같은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때로는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주제죠. 특히 이 글에서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걸 넘어서는 전문성의 의미를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공익적인 태도랑 연결되고 또 사회적 신뢰와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의료계랑 법조계, 특히 검찰 사례를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냥 특정 분야를 잘 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실력만은 아니다. 그렇죠. 핵심은 그 전문성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칼럼에서는 이게 전문가의 본질적인 자세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진짜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이시면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 단체들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의사사회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직업적 기준이나 윤리 강령을 만들고 또 교육도 하고 내부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자율 규제? 이런 걸 시행하는 거죠. 의사들이 매년 받는 보수 교육도 사실 이런 맥락이고요. 이런 자율 규제가 잘 돌아갈 때 그 집단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칼럼에서는 일단 의료계 현실부터 짚어보더라고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리베이트 문제라던가 네, 불법적인 금품 수수죠. 혹은 자격 없는 사람이 대신 수술하는 그런 대리 수술 같은 거요. 이런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보도되는데 정작 그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자율 규제가 잘 안 보인다고 지적하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같은 것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결국 그게 의료계가 시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외부 장치가 필요해진 상황 자체가 신뢰 부족의 방증이라는 거죠. 칼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전 정부에서 의료계를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그 배경에도 이런 신뢰 부족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좀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적 빌런, 그러니까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가 좀 쉬운 집단으로 보였다는 분석이죠.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칼럼은 또 흥미로운 점도 지적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봐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부는 의사 집단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들은 아프면 다 의사로 찾아가잖아요. 치료받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랑 정부가 만든 어떤 빌런 크레임 사이에 약간 간극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좀 약해지고 동력도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현실 경험과는 좀 달랐다.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 문제가 의료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죠. 칼럼에서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신뢰를 잃은 곳으로 법조계, 특히 검찰을 주목하던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로는 이해 충돌 문제를 꼽는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적 판단이 자기 조직이나 자기 식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흔히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언론에서도 자주 비판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건들을 다룰 때 중립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이것도 신뢰를 깎아먹는 아주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전문성이 공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 정치적 목적이나 조직 이기주의에 쓰이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단순히 잘못된 판단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를 검찰 내부에서 지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사 누가 목소리를 내도 묵살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걸 문제 삼는 거죠. 자정작용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조차 부족한 것 아니냐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지만 칼럼에서는 검찰이 가진 그 막강한 힘으로 과거처럼 또 개혁에 저항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제기해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전문가 집단이 사회의 신뢰를 잃는 근본적인 이유, 이게 바로 자정 노력의 부재에 있다고 저자는 진단하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외부로부터 강제적인 개혁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칼럼이 자정이 최선인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매우 어렵다고도 말하네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참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부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처벌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 쉽죠. 그렇겠네요. 특히 힘이 센 집단일수록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저자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 그 구절요? 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정의 딜레마를 설명해요. 사실 누구나 뭐 크고 작은 허물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강은구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서 이 개혁의 시대에 전문가 집단이 마주한 신뢰의 위기, 그리고 그 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정말 공익을 향한 책임감 있는 태도와 연결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 또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또 요구해야 할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컬러미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